부부 생활의 파탄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아내 외도가 큰 사건이 발달이 됐고 위자료 청구할 수 있는 게 명백하거든요. 저희는 남편분의 유책 사유에 대해서 용서한 바가 없습니다. 위자료를 1,000만 원 요구합니다. 진짜 놀랐어요. 이건 진짜 찐텐이네. 두 분 중 한 분이라도 이혼을 선택하시면 어쩔 수 없이 협의 이혼 혹은 소송 이혼을 통해 이혼을 하시게 됩니다. 진짜 이혼에 대한 그 한 발짝까지 온 것 같은. 두 분은 이제 이혼 의사가 있어서 이 캠프에 참가 신청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혼을 전제로 한 네. 재산 분할부터 해볼까요? 네, 저 의견을 좀 주시죠. 네, 저희가 그 혼인 기간이 길지 않고 분할할 재산도 많지는 않습니다. 나눠야 할 대상이 우리 아내가 혼수로 가져왔던 가전 가구가 있고요. 그리고 집 보증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전 가구는 아내가 가지고 보증금은 남편이 가져가는 방향으로 재산분을 정리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재산 분할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 이 부부의 부부 생활의 파탄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아내 외도가 큰 사건이 발달이 됐고 사실 그래서 이혼한다 그러면 아내의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할 수 있는 게 명백하거든요. 그런데 뭐 당연히 아시다시피 부정행위를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유책으로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을 하지만 법률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저희가 드리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 저희는 남편분의 유책 사유에 대해서 용서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자료를 1,000만 원 요구합니다. 1,000만 원 요구합니다. 요구를 하신다고요? 네. 위자료를 요구하신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진짜 놀랐어요. 위자료 나오고 시작부터 이건 진짜 찐텐이네. 나도 이제 그때부터 진지하게 보기 시작했던 거죠. 와이프 마음. 근데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외도를 해가지고 용서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뭐 일반적인 바람이 아니라 아주 친하게 지낸 분과의 외도예요. 그러니까 남편분은 사실 이보다 사실 인생에서 큰 트라우마가 없어요. 더군다나 아내분은 아주 정말로 진심으로 계속 사과를 하면서 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따라서 그걸 가지고 위자료를 다시 묻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심한 정도로 의처증을 보인 점 이거는 사실 쌍방의 규칙이라고 봐야 되고 이거 어떻게 됩니까? 법원에서 위자료 다툼을 할 때 남편과 아내의 책임 있는 사유를 다 종합해서 누가 누구한테 주는 게 좋겠다. 네.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서로 구하지 않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의 상대방이 부정행위한 배우자한테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위자료가 안 나가는 사건들도 종종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분 다 이제 위자료 부분만큼은 좀 이제 생각 안 하고 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은희 씨는 위자료 지금 우리 못 받을 것 같다라고. 저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네. 네. 빨리 좀 탈출하고 싶다. 이런 느낌이에요. 속 시원했어요. 봐봐. 나만 그렇게 규칙 사유가 큰 게 아니라잖아. 동등하게 잘못했다. 동등하게 제로 베이스다. 그래서 속 시원했어요. 그래서 뭐 재산 분할 쪽은 심지어 더 나아가서 기본적으로 지금 채무가 사실 좀 있어요. 예, 채무가 있는데 채무까지 다 떠안고 그냥 본인은 빚만 가지고 가겠다 이런 의사이긴 합니다. 보증금, 네. 가정가구 다 가져가셔라. 근데 뭐 누가 들으면 되게 뭐 엄청난 거 주는 줄 알겠는데 네. 엄청나죠. 되게 선심 쓰는 듯 그런데 그런 정도는 아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되게 큰 돈 줘서 고맙다. 솔직히 얘기하면 좀 웃겼어요. 변호사님 앞에서도 솔직히 얘기를 안 했네. 네 본성을 안 드러냈네. 착한 놈 코스프레를 하나? 너 나랑 얘기한 게 틀리잖아. 내 앞에서 한 거랑. 이게 진심일까? 하는 의심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양육권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그 현재 부부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데요. 아이 친권 양육권은 아내가 가져가는 것을 희망하고 남편분은 당연히 이제 양육권 관련해서 엄마가 역할을 하는 게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양육권을 그렇게 주장하는 바는 아니고 영상에서 봤을 때는 남편이 아이를 키운다는 거는 뭐 말이 안 되고 굉장히 그것도 충격적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카메라 앞에서 그럴 수 있다는 거는 그거는 그럼 카메라 없었으면
뭐 더 혼난다는 건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거는 훈육이 아니라니까. 훈육은 진짜 잘못됐을 때 이게 왜 잘못됐는지 아이들한테 정확하게 알려주는 건데 그거는 이건 아내가 키우는 게 그거는 100% 맞는 거고 그건 네. 말이 안 되지. 네, 그러면 양육비는 이제 당연히 그럼 청구를 해야 될 텐데요. 저희가 좀 구간별로 나눠서 양육비 액수를 좀 정하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재 아이가 아직 미취학 아동입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50만 원을 받고요.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55만 원. 중학교 올라가면 60만 원, 5만 고등학교 원씩. 때는 65만 원씩, 5만 원씩 이렇게 증액, 증액하는 것으로 것으로. 네, 요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구간별로 말씀을 주셨고 네. 50만 원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는 이제 50만 원 드릴 수가 없고 거기서는 본성을 얘기했네. 못 준다고. 네 본성을 얘기했구나 하고 그냥 그렇게 지켜봤어요. 남편분이 아내와 아이분을 위해서 60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단한 양보 또 하겠습니다. 아까 그 보증금과 네. 예, 가정가구에 이어서 네. 그리고 사실 이렇게 이혼하게 되면 면접 교섭을 정해야 되지 네. 않습니까? 면접 교섭은 어떻게 하고 싶으신가요? 딸부보다는 와이프 바라기가 된 거죠. 바꿨잖아요. 내 인생에 딸내미 필요 없어요, 난 솔직히. 그 얼마나 자주? 일주일에만 주 6일, 주 7일이라면 뭐 네. 주 6일, 주 6일. 내가 볼 때 이분 애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아내 보러 간다는 것 같아. 이분은 아직까지도 와이프가 먼저인 사람 같아, 약간. 에? 다 같이 보고 싶은 거죠. 다 같이 놀고, 다 같이 밥도 먹고. 면접은 아이랑만 보는 거지 엄마랑 같이 보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아이만 보는 거라 그랬으면 주 며칠? 주 한 이틀이라고 생각했거죠. 나는 뜻을 잘 몰랐으니까. 우리 아내가 생각하는 건 어느 정도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주에 한 번? 아, 주에 일주일에 한 한 번? 번? 네. 그 정도도 사실 많이 보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일주일에 한 경우에는 번? 네. 격주로 1박 2일 네. 보는 게 많이 일반적이기는 보고요. 합니다. 네, 그러면은 면접 교섭과 관련해서는 일주일에 1회 주말을 이용해서 이제 하루 우선은 보고 그렇게 이제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아니 그 재훈 씨 볼 때는 본인은 지금 뭐 아이고 뭐 이러다가 뭐 그냥 같이 또 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은희 씨가 굉장히 좀 진지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혼에 대해서 의사가 좀 많아 보여가지고 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지하게 보여서 저도 조금 그래요. 우려돼요? 네, 원래는. 저 솔직히 고민 많이 됐어요. 왜냐 지금 했던 말은 물릴 수가 없으니까 지금 이거 다 받고 그냥 이혼하는 편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자, 이제 마지막 선택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캠프에 참여하신 이유가 이 배우자랑 정말 평생을 함께 해야 할지 아니면 깨끗하게 갈라서야 할지 고민이 돼서 아마 이 자리에 오셨을 것 같은데요. 두 분 중 한 분이라도 이혼을 선택하시면 어쩔 수 없이 협의 이혼 혹은 소송 이혼을 통해 이혼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달린 결정이니까요.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남편부터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조재훈 씨는 이혼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같이 사시겠습니까? 같이 살아야죠. 같이 살아야죠. 뭐 놀랍지도 않고 당연한 결과니까 남편이라면 그럴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유는요? 계속 사랑하니까. 사랑이 도가 지나치는데. 이제 거쳐 나가면서 살아야죠. 뭐 조재훈 씨 얘기는 조재훈 씨 얘기고 진짜 중요한 분이 남았습니다. 아내 조은희 씨는 남편 조재훈 씨와 이혼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같이 사시겠습니까?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한 70% 정도? 네. 저의 현재 이혼 의사는 70%, 75%? 여자 상담받고 거의 한 80%? 어차피 똑같을 거니까. 똑같을 거니까 넌 어차피 똑같을 사람이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때 진짜 솔직히 안 하고 심장 두근두근 걸리더라고요. 진짜 이혼에 대한 그 한 발짝까지 온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았죠. 전 이혼하고 싶어요.
난 이혼하고 싶어요. 아, 이혼하고. 망치갖고 두드려 맞은 아 여기서 끝났구나 끝났네 그냥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 이 3일치 마지막 날이 끝날 밤에 이 법정 안에서 와이프 마음을 진심적으로 제가 알아냈죠. 아 이거 진짜다 이거는. 이혼하고 싶은 지금 이유는 어떤 거지? 남편이 갑자기 여기 와서 너무 많은 깨달음을 얻고 변화를 가진 것 같더라고요. 9년 동안 좀 제가 수도 없이 말했었는데 그래서 좀 괘씸한 마음이 큰 것 같아요. 약간 못 믿겠는 마음도 있는 건가요? 네. 갑자기 그러니까. 근데 뭐 아시겠지만 저희는 이제 그 우리 조은희님이 이혼하겠다 이러면은 저희는 더 이상 두 분이 어떻게 하면 혼인 생활을 유지할 것인지 그런 논의는 이제 하지 않을 거거든요. 네. 한 분이라도 이혼 의사가 있으시다면 네 그런 의사도 존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아내가 이혼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까 우리 그 앞에 정리했던 거 있죠? 그대로 정리하시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네, 좀 다만. 남편한테 좀 기회를 줘보고자 에? 6개월 정도 좀 지켜보는 기간을 갖고 싶어요. 남편한테 좀 유예 기간? 아, 6개월의 유예 기간. 보고 그래도 뭔가 안 된다라고 느끼면 이혼을 하겠다. 조금이라도 내한테 희망을 주는 거나 그래도 희망을 줘서 너무 고맙죠. 동아줄을 내려줘 고맙죠. 그래도 9년 동안도 믿고 살아봤으니까 한 번은 기회를 줘보자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내가 이거 하면 이제 저 사람을 평생 못 본다. 어? 알겠습니다. 하다가 이거 안 지키면 그냥 이혼하는 걸로. 네. 굉장히 좀 어려운 결정을 하셨어요. 두 분 어쩌면 이혼하시는 게 더 쉬운 결정일 수 있는데 서로 한번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노력해 보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어떤 것들을 정하면서 살아볼 것인지 좀 촘촘히 정할 필요는 있겠군요. 누구부터 네, 조건을 그럼 좀- 저희부터 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 1회 자유시간 주기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남편 말씀 주시죠. 그거는 제가 5월 달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한 번은 시간을 줄 때 나가라고. 그냥 그 주마다 맨날. 매주 한 번씩. 네, 상관없어요. 그것도 괜찮아요. 네, 상관없어요. 아유, 상관없기는 말만 저렇게 하지. 그거 아마 나가면 처음에는 막 앉아가지고 베레벨 생각을 다 하고 막 어떡하지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그냥. 남편이 만약에 자유시간 1회 방해하고 전화하고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또 이러면 난 유예 기간도 뭣도 없을 것 같다 하고 이혼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게 해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있습니까? 남편에게도 주 1회 자유시간 주기입니다. 저요? 네, 남편분에게도 똑같이. 별로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자유시간을 주지 말라고 하는 게 우리가 요구 사항이에요. 저는 자유시간 안 줘도 되고 와이프랑 1분 2초나 더 같이 있고 같이 노는 게 저는 그게 저한테는 자유시간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네. 제가 솔직히 말하면 와이프랑 같이 있다 보니까 제가 취미가 뭔지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좀 주고 싶어요. 그래서 오히려 네. 제발 집에 있지 말고 등산을 가던. 네, 등산은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남편분이 부부관계 횟수가 조금 많았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리고 네, 네. 남편이 좀 관계 요구가 심해요. 진짜 뭐 한 달에 60번도 난 할 수 있는 남자다. 막 이런 게 있어. 거부하면 막 삐지고. 네,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어려움이 있나요? 아, 감정적인 어려움이 있죠. 지금 뭐 이혼하겠다라고 그러는 사람인데 뭐 지금 무슨
유예 기간 줬는데 거기다 대고 뭐 아, 그거는 정말 안 되고요. 저희 그 일주일에 한 번이죠. 한 달에 4번 정도가 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요거 약간 유보 잠깐 유보 좀 하겠습니다. 요거 유보요. 잠깐만 유보 일단 잠깐만 유보를 아 일단 뭐 얘기를 네. 하세요. 예. 예. 그러니까 남편이 해줄 수 있는 걸 얘기하고 네. 그 다음에 요구하는 거를 아까 부부관계랑 같이 엮어가지고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 이제 빌드업이 이렇게 가야 되는 길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아내가 외부에서 뭔가 활동할 수 있는 거를 적극적으로 일단 밀어준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내가 샤워하거나 뭐 할 때 훔쳐보지 않는다. 네. 그다음에 심지어 샤워를 이제 같이 많이 하셨대요, 보면. 그렇죠? 아니에요? 아니, 누구랑 하신 거예요? 아니 제가 이야기를 같이 했다던데? 아니 한다고 아니라 같이 하자 제가 하자고 얘기만 하고 얘기를 많이 제안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아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샤워나 이런 제안도 이제 하지 않고 네 번째 아내 옷 냄새를 맡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의처증을 가지고 했던 행동들을 사실 이제는 하지 않겠다라는 게 일단 기본이고요. 힘들지만 일단 의사증부터 먼저 없애고 단계별로 조금씩 천천히 조절해야죠. 그 지금 남편은 아내가 이혼하겠다라고 뭐 하니까 진짜 뭐든 다 해줄 것처럼 뭐 그냥 약속 쉽게 하는 것 같은데 재훈 씨 잘 들으셔야 돼요. 네. 이거 안 지키면 6개월까지 갈 거 없이 이혼하는 걸로. 네. 사실 이제 이렇게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 부부관계 한 달에 사회하셨는데 근데 저희가 원하는 건 이제 6회. 그 와중에 한 달에 관계를 6번 원한다는 거. 그게 제일 어이없었어요. 지금 감정이 별로 그렇게 되게 아주 이쁘고 이런 감정이 아니잖아요. 이 발상이 저는 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4.5? 월 4회도 사회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는 그것도 되게 이해가 안 돼요. 네, 맞아요. 저는 되게 이해가 안 되는데 아내가 뭐 그렇게 하겠다라고 그러니까 뭐 알겠습니다. 예. 이 부부 참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아내가 이혼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조은희 씨도 잘한 게 없어요. 네. 남편이 안 그러길 바라면 본인도 네, 알겠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네. 네, 좀 그렇게 해서 두 분이 한번 6개월 동안 잘 연습을 해보시고 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럼 이제 그때 가서 이혼을 하시던가 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너무 어려운 결정을 하셨으니까 네,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분 마지막으로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래도 속 시원하고 네. 그래도 좋았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니까 남편도 개선 의지가 보이고 저도 약물 치료를 해서 무기력함도 나아지고 뭐 이러면 잘 살지 않을까. 저는 그냥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된 계기인 것 같고 와이프의 속마음을 좀 알지를 못했는데 네. 여기 와서 와이프 속마음을 좀 알고 가게 된 계기인 것 같아요. 되지 않는다. 그렇죠? 소녀 어디 가셨나?